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해당 영상은 8월 26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최근 호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역대급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삼성전자 지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밀어주는 형식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범용 메모리 가격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IT 소비 기대감과 중국의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4 납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내년에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등 미국 투자를 하게 되는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투자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걸 바꾸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보조금을 안 주려고 버티고 있는데 줄 수밖에 없어요.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투자하는 거니까요. 미국 공장에 대한 칩스법 보조금을 주는데 요즘 나타나고 있는 보도를 보면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트럼프 정부 구상대로 될 수 없어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미국 공장에 대한 합작 투자 방식이 유력합니다. 미국 공장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 공장에 대한 수익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이겠죠. 지금 미국이 워낙 부채가 심각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수입을 통해서도 미국 부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 규모에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미국 사업 자체가 굉장한 호황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는 5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단일 프로젝트 중에서 최대 규모예요.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중심으로 한 이 투자는 단순히 생산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애플 등과 파운드리 계약을 맺게 됐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칩 생산을, 애플 같은 경우는 차세대 프로세서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TSMC가 독점하고 있던 프리미엄 파운드리 시장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재진입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협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중국에게 AI 반도체를 납품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으로 판매되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게 15%의 수익 공유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가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미국 정부에게 수익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수익을 크게 남길 수 있는 형식으로 제조되어야 되겠죠. 여기서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TSMC 대비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그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거든요. 특히 성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 중국향 제품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부문에서도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비싼 SK하이닉스 쪽 HBM보다는 조금 싼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삼성전자보다 30% 정도 비싸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향 저사양 제품에서는 굳이 비싼 SK하이닉스 제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과거 삼성전자가 테일러 쪽으로 파운드리 투자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하게 되면서 몇 달 동안 반도체 기업들의 급등세가 좀 있었죠. 이 가운데서 글로벌 IB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시황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 현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12단 공급에 이어서 HBM4까지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HB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의 줄임말로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HBM4가 차세대 HBM이겠죠. 기존 HBM3 대비해서 대역폭이 50% 이상 향상되고 전력 효율도 20% 이상 개선된 차세대 제품입니다. 양산 직전 단계로 진입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단일 제품의 퀄 테스트였어요. 앞으로는 엔비디아 GPU와 통합 패키징을 통해서 실제 AI 연산 환경에서 잘 돌아가느냐를 테스트하는 중점적인 퀄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GPU와 함께 패키징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HBM 성능이 좋아도 GPU와의 호환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용없어요. 이게 통과가 잘 되면 연말부터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실적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단순한 소문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가격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SK하이닉스와 지금 HBM3 12단이나 HBM4 쪽 계약을 지금 미뤄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삼성전자와의 가격 협상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 한 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HBM을 제공해 줄 것으로 약속했고, GPU 반도체 칩에서 HBM의 비용이 전체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지금 협력을 조금 늦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진행되면 삼성전자가 핵심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AI 메모리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2배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범용 메모리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범용 메모리라는 건 AI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에 들어가는 기존 D램이나 3D 낸드 같은 메모리를 말합니다. 이 시장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메모리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전자제품 수요가 급감했고 중국 경기도 안 좋아지면서 메모리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2023년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D 낸드 시장부터 회복이 시작됐어요. 올해 상반기에 3D 낸드 가격이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공급 조절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회사들이 작년부터 생산량을 대폭 줄였어요. 적자 상황에서 무리하게 생산할 이유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수요 회복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어요. 또한 스마트폰도 AI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전환입니다. D램 같은 경우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DDR5는 DDR4 대비 성능이 좋지만 가격도 비싸거든요. 이런 기술 전환기에는 항상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중국 요인인데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중국도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찍고 지금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거예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중국 AI 반도체 수출이 본격화되면 중국 IT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범용 메모리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범용 메모리 업황이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호황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회사로만 보시면 안 되는데요.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이라는 3대 핵심 사업이 있고 이 3개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먼저 메모리 사업부터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HBM과 범용 메모리 이 두 개에서 모두 반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HBM4 납품이 성사되면 AI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의 균열이 생길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은 매년 지금부터 두 자릿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TSMC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서서히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TSMC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라는 대안을 확보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해요.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자율주행 칩이라는 핵심 부품을 하나의 공급업체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TSMC에서 대부분의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부문은 이미 글로벌 1위 자리를 탈환했어요. 애플의 아이폰도 여전히 강력하지만 혁신의 속도가 예전만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AI 기능 등에서 애플을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 3개 사업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느냐, 스마트폰에서 개발된 기술이 파운드리로 이어지고 파운드리에서 쌓인 기술력이 다시 메모리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AI 칩을 자체 개발하면서 AI 반도체 설계 기술력이 쌓여요. 이 기술력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고 AI 칩에 최적화된 HBM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통합적인 경쟁력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단일 사업으로만 보면 각각의 영역에서 더 강한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3개를 모두 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해요. 자,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살아나요. 더 중요한 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삼성전자에 협력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들이 전체 상장 기업의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직접적인 협력사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원익 IPS, 테스, PSK, 덕산 네오룩스, 솔브레인 등 이런 기업들이 모두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 생산을 늘리면 HBM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하면 파운드리용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겠죠. 이게 바로 승수 효과예요. 삼성전자 하나가 좋아지면 관련된 수백 개의 기업들이 함께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승수 효과가 극대화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협력사들은 20%, 30%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부진하면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위축되는 구조이기도 해요. 2022년, 23년에 코스피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적자 때문이었거든요. HBM4 납품 성사, 중국 AI 반도체 시장 개방, 범용 메모리 사이클 반등, 이 3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증시 전체에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될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봐야 할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HBM4 퀄 테스트의 불확실성이에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통합 테스트가 남아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납품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중국 수출 규제 완화의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세 번째는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이에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지금은 상승 사이클 초입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빨리 정점을 찍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PBR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청산가치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1위 기업이 청산가치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시장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뚫게 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익 전환, 본전 찾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장을 이끌 때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2017년에는 1년 만에 약 60% 정도가 올랐어요. 2020년에도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면서 4만원대에서 9만원대까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장기간 부진했다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다만 투자할 때 주의하실 점들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HBM4 퀄테스트 결과나 중국 수출 정책 변화 같은 단기 이슈들에 따라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7만원 수준에서 매수해서 10만원, 12만원까지 보는 전략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7만원에서 3분의 1, 6만 5천원 근처에서 3분의 1, 6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나머지 3분의 1을 매수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고 관련 수혜주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협력사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핵심 포인트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HBM4 퀄테스트 통과로 AI 메모리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두 번째, 트럼프 정부의 중국 AI 반도체 수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용 메모리 사이클 반등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네 번째,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사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HBM4 납품이 확정되면 이게 삼성전자 주가 급등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7만원대에서 매수해서 10만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